이 이야기는 비트코인을 언제 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미 한 번쯤 비트코인을 보유해 보셨던 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간이라는 지점에서 내려본 경험이 있는 분들, 혹은 아직 팔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여러 번 팔아볼까를 떠올려 보셨던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을 중간에 팔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상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익도 낮고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욕심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말들에는 거짓이 거의 없습니다. 그 순간의 판단만 놓고 보면 충분히 합리적이었고 이성적이었고 누구에게 보여도 이해받을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계속 남습니다. 이상하게 계속 생각이 납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선택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아쉬움과는 다릅니다. 돈을 덜 벌어서 생기는 감정도 아니고 기회를 놓쳐서 생기는 감정도 아닙니다. 이 감정의 정체는 기준을 내려놓았다는 느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후회를 결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들고 있었으면, 그때 안 팔았으면 지금은. 하지만 비트코인을 중간에 팔고 난 뒤의 후회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기준으로 그 결정을 내렸는가에서 비롯됩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실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짧은 시간의 변동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선택하겠다. 이 선택은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미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루의 가격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바라보겠다는 무언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파는 순간 이 선언은 조용히 철회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시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하루 단위의 판단, 주간 뉴스, 단기 흐름, 사람들의 말, 그때 비로소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다. 아, 내가 다시 짧은 시간 속으로 들어왔구나. 비트코인을 중간에 팔고 후회하는 이유는 대부분 돈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예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왔다는 느낌, 그 자체가 사람을 괴롭힙니다. 중간이라는 구간은 생각보다 훨씬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이야기가 생깁니다. 버텼다는 서사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중간은 다릅니다. 중간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가격이 폭등하지도 않고 주변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뉴스에서도 크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이걸 계속 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아직도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비트코인을 사기 전에는 대부분 이유가 분명합니다. 화폐 가치에 대한 걱정, 장기 자산으로서의 가능성,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불신, 혹은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유들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비트코인의 대부분의 시간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침묵을 불안으로 착각합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이때 사람들은 다시 가격을 봅니다. 가격은 항상 말을 합니다. 지금은 충분히 오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해도 되지 않을까요?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약해진 사람일수록 그 의견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간에 내립니다. 이 선택은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다만 기준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택일 뿐입니다.
비트코인을 중간에 팔고 난 뒤 후회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격을 판 게 아니었구나. 내가 시간을 판 거였구나. 내가 세웠던 태도를 내려놓았구나. 이 깨달음은 시간이 지난 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깊게 남습니다. 다시 들어가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상황이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가격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고 환경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다시 설득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판 내가 틀렸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이 말만 남깁니다. 그때 그냥 들고 있을 걸. 이 말은 돈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비트코인을 중간에 팔고도 후회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끝까지 버틴 분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중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가격이 아니라 역할을 먼저 정해두었습니다. 이 자산은 내 자산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은 가격을 보더라도 결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역할이 분명하면 가격은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역할이 불분명하면 가격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대부분의 중간 매도는 가격이 기준이 되는 순간 일어납니다. 비트코인은 사람에게 한 가지 태도를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태도, 지금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조금 더 시간을 허락하는 자세. 이 태도가 없으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불편한 자산으로 느껴집니다. 비트코인을 중간에 팔고 후회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사람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지금 무언가를 사거나 팔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 하나만 조용히 마음에 남겨보셔도 충분합니다. 만약 제가 이 자산을 판다면 저는 무엇을 파는 걸까요? 가격일까요? 시간일까요? 아니면 제가 선택했던 하나의 태도일까요? 비트코인을 중간에 팔고 후회하는 이유는 대부분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선택 전에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이 질문을 한 번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정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 채널은 후회가 반복되는 구조를 함께 바라봅니다. 여기는 밤에 듣는 비트코인 라디오입니다.